산투 감독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난 일이죠. 어쨌든 케인이 인터뷰에서 얘기한 대로 다음 경기가 중요합니다.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3시 45분 번리전과의 카라바오컵 16강전 경기가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이 경기에서도 선수들 대다수가 로테이션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예 명단 제외까지도 예상합니다. 피대서전 같은 당황스러운 결과를 피하려면 우선 벤치에라도 둬야 안심이 될 텐데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 패배로 3패 같은 1패를 겪은 후 토트넘 팬들의 분위기는 매우 침울해 있습니다. 거의 산투 감독은 감독도 아니다 이런 식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 패배는 우선 위기를 많이 겪진 않았고 토트넘 수비가 그래도 잘 대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격 전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특히 후반에는 시간만 흘러간 것이죠. 손흥민이 있었음에도 공격이 잘 안 됐다. 슈팅이 연기였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긴 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국가대표에서도 슈팅이 너무 없었다 보니 국민들이 지적을 했고 겸허히 수용하면서 최종 예선 10월 2경기에서 연속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도 슈팅 안 할 마음은 없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인데다 이미 본인의 골로 승점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자신의 슈팅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웨스트햄전 슈팅 제로가 된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은돔벨레가 후반에 지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고 손흥민이 간간히 은돔벨레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산투 감독은 이른 시간 교체를 하지 않았죠.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중원의 호이비에르와 스킵을 활용하여서 찬스를 만들고 손흥민이 기회를 얻고 싶었지만 이 두 선수는 창의적인 플레이까지 기대하기엔 그렇게 되면 이들의 몸값은 최소 500억은 돼야겠죠. 전반전의 득점 기회들이 무산이 되는 운명이 결국 후반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토트넘이 잘못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기는 실점에서 패배했다가 아니라 득점을 못해서 패배했다가 맞을 것입니다. 이게 산투 감독의 전술일 리는 없겠죠. 최근 9라운드까지 치른 상황에서 토트넘에 매우 주목해야 할 기록이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 활동량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을 통틀어서 최저 기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활동량이 적다는 것은 효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플레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활동량이 무조건 많아야 좋은 거라면 첼시, 맨시티, 리버풀이 1위를 해야 할 텐데 하지만 활동량 1위는 번리입니다. 균형감이 필요한데 토트넘이 꼴찌라는 건 효율을 잃는 절대 없고 선수들이 압박에 소홀하며 많이 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팀 압박 횟수에서도 146회로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 1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꼴찌가 산투 감독이 역임했던 울버햄튼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선수들을 혹사 논란까지 만들면서 더 압박하고 많이 뛰기를 요구했었는데 도대체 산투 감독은 선수들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산투 감독은 무리뉴 감독 때보다 스쿼드가 좋아졌습니다. 3실점 경기들은 사연이 있었고 베스트 3선 라인업을 보면 에메르송, 로메로, 다이어, 레길로는 무리뉴 감독 때보다 더 신뢰가 가는 상황입니다. 윙백의 공격 포인트가 아쉽긴 한데요. 그리고 이선도 은돔벨레, 알리, 윙크스가 하지 못한 걸 스킵이 매우 잘해주고 있어서 중원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제대로 2002 한일 월드컵 김남일이 나타난 거죠. 스킵은 수비를 돕는 역할도 매우 충실하고 공격적으로 패스를 시도하기도 하고 슈팅도 간간히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무리뉴 감독이 지난 시즌 스킵을 주전으로 기용했다면 성적이 달랐을 것이고 경질되지는 않았을 거라 추측됩니다. 무리뉴 감독도 실제 스킵을 중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리치 시티에 임대를 보낸 후 그곳에서 대활약을 하며 팀을 승격하는 데 엄청난 공을 세웠던 스킵을 다음 해에는 기용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에 없던 경질이 스킵을 활용해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스킵을 토트넘의 차기 주장감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산투 감독은 스킵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토트넘의 중원이 더욱 단단해지고 호이비에르가 수비적인 책임을 덜면서 더욱 본인의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킵은 이제 22살인데다 본인의 역할이 허리 역할이다 보니 변수가 많고 그만큼 경험이 매우 많아야 합니다.
적극성과 터프한 수비력까진 굉장히 좋은데 공격 시 빌드업 할 때 시야가 좁고 투박한 스타일이라서 토트넘의 좋은 공격력을 만들어주는데 아쉬움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경험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우선 실점을 안 해야 하니까요. 스킵이 베스트 컨디션으로 출전한 경기들은 모두 1실점 이하입니다. 모리뉴 감독 시절에 케인이 호날두급이 되고 싶다는 엄청난 포부와 함께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손흥민이 유일한 2년 연속 텐텐클럽에 오르는 대활약의 공격과 스킵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조합이었다면 성적은 정말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는 토트넘 팬들도 스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킵은 절대적인 보석이다. 리그 최고의 유망주이다. 산토의 스킵 호이베르 조합으로 알리와 로셀소의 자리가 없게 되었어. 스킵의 헌신에 정말 감동이야. 스킵은 토트넘에 빛이 날 거야. 그는 멘탈이 뛰어나. 이런 면에서 산토 감독도 스킵의 주전 기용은 결코 실패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스킵은 웨스트햄과의 경기 패배 후 인터뷰에서 전반전에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후반전에는 더욱 팽팽한 흐름이었다. 우리가 득점을 내준 방식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 경기 전부터 웨스트햄의 세트피스가 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는 득점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한 채 공을 갖고 있었다. 공격수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결국 창의적인 플레이 부족으로 패배했다는 걸 인정한 것인데 산투 감독의 인터뷰와 매우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대부분 팬들도 스킵의 인터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죠. 사실 이 모든 게 산투 감독의 책임이라고만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레비 회장이 이번 시즌부터 재정만 맡으면서 선수 영입에 손을 떼게 되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파라티치 디렉터가 어찌 다 파악하고 선수 영입을 하겠습니까? 소문만 무성할 뿐 결국 확실한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못했습니다. 은돈벨레는 탈압박이 좋은 공격적인 미드필더면 뭐하나요? 체력이 안 되는데. 은돈벨레가 체력이 좋고 수비가 좋았다면 스킵 자리에 배치가 되고 스킵이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주고 슈팅력도 좋았다면 곧 토트넘의 중원은 은돈벨레 플러스 스킵 같은 선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쇄도형 스트라이커로 모우라가 중앙에 있으면 딱인 듯한데요.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로 로셀소 혹은 힐이 서면 좋을 듯합니다. 산투 감독도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월드 클래스 2명 외에 2% 부족한 선수들로만 가득하니 말이죠. 토트넘이 월드 클래스 2명을 둔 상황에서도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은 건 결국 한 명의 월드 클래스, 장단점이 명확한 선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하는 미드필더 선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라인업에서 은돈벨레를 하프용으로만 쓰면 더 나을 듯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난해 카라바오컵 우승 문턱에도 좌절했던 토트넘인데 이번 16강전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아이고. 3경기 연속 무득점이 되진 않겠죠. 그래도 손흥민이 에이스로 군림하고 있으니 토트넘 응원해야겠죠.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